자, 노진구가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팬들의 영원한 숙적. 나가라 같은 새끼야. 그 누구보다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를 사랑하는 네. 바르토메우. 왜 맞지? 그래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바르토메우가 저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뭐 약간 축성으로 뭐 트위터에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막 BBC 이런 데서 딱 보도가 되니까. 왜냐면 좀 한 달, 두 달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도 그때만 해도 사임은 없어. 그냥 이런 느낌이었잖아. 굉장히 단호하게 마치 그 마테오 라오스처럼 네, 그 단호함의 대명사. 누구요? 라오스. 라오스 저기 주심. 그 가끔 아침 연속극을 보면 내 사전에 이유는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막 자기가 남편인데 막 바람 피우고 그래도 이유는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 마냥. 맞아요. 같은 짓은 다 해놓고서 그래서 사임은 없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바로 카톡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네. 맞아요. 나도 이제 나는 못 보고 있었거든. 이제 챔스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게 있어가지고. 자, 2014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진사임 의사를 밝혔고 6년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 6년 동안 바르토메우가 스타트했을 때는 사실 그 연임된 게 MSN을 통해서 트래블을 했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10년 정도를 유럽을 이 주름 잡았었잖아. 네. 근데 점점 저는 이 6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잃어버린 6년이다. 인정합니다. 네. 잃어버린 한 5년으로 하죠. 그래. 왜냐면 1년은 트래블 했으니까. 네. 이 바르토메우가 이사회 전체랑 함께 바르셀로나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는 3월에 이게 임기가 이제 최대 2번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마치고 이제 물러날 예정이었었는데 이 바르셀로나 소시오들의 이 불신임 투표에 직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이 넘는 클럽의 소시오들이 뭐 19,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2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소시오들이 바르토메우를 해임하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고, 이 바르토메우 사임의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 최근 1년간 팀의 재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됐고, 그래. 두 번째, 팀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고, 안 좋았고, 세 번째, 지난 시즌 무관.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해외 언론에서는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실제로 어느 정도 그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시의 문제도 바르토메우와 관련돼서 가장 밀접하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메시 이적 사과 자체가 사실 바르토메우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BBC에서 또 이제 스페인 축구 얘기 많이 하는 기엠발라그. 바르토메우는 불신임 투표로 쫓겨나는 최초의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겠지. 바르토메우를 사임시키는 데는 66%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미 80%의 표가 그에게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가 쿠티뉴, 그리즈만, 덴벨레 총 4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모두 실패했고, 제일 위험한 건 이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재정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피아니치랑 그 아르투르 딜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정론이고, 어제 에세이 하는데 영주형도 그러더라고. 하여튼 1억짜리 그러면서 그 에세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우스망 덴벨레랑 같은 방에 있고 싶대. 딱 진짜 한 대만 죽방 가리고 싶다고. 존나 세게 치고 싶다고. 진짜 한 대만. 턱 한 번만? 다만 한 대만이라도 한 대 진짜 꽉 세게 때리고 싶다고. 야씨, 영주형 주먹에 맞으면은. 영주형 잘 나갔대. 옛날에. 그 노량진 핵펀치 아니었어요? 그건 노을주. 노르웨이 말고 노량진. 노량진 얼음주먹. 노량진 얼음주먹. 노르웨이 얼음주먹은 솔샤르, 네. 노량진 얼음주먹은 송영주. 노을주. 노을주. 노핵펀. 영종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욤발라게가 바르토메우 때문에 형성된 이 바르셀로나 내의 약간 독성 환경, 약간 톡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독성 환경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르토메우가 이제 우리가 성명문이라고 하죠? 나가면서. 네,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존나 깁니다.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어민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파파고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 안 가는 건 제가 이제 원문을 봅니다. 근데 진짜 내가 파파고 탭을 5개를 켰어요. 길어서 5천자가 안 들어가가지고 존나 길어 진짜로. 근데 이 안에서 입을 좀 많이 털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면서 제일 좀 말이 많어. 네, 제가 보면서 제일 이제 기가 찼던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챔스 탈락 뒤에, 그러니까 미넨한테 진 걸 얘기를 하는 8대2. 거죠. 챔스 탈락 뒤에 사임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쉬운 결정이다. 왜냐면은 보통 그런 참사 뒤에 사임하는 경우가 많죠. 감독도 그렇고 뭐 보드진도 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고통스러운 패배 다음날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는 클럽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열쇠였다. 우리는 제한된 임시위원회의 손에 클럽을 맡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졌다고 나가는 거 그거 무책임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었던 거야. 그래,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갑자기 꾸려진 애들이 그 뒤에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나가 이 새끼야. 네, 그 뒤에 한 말이 또 뭐냐면은 누가 새 코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새 감독을 선임했느냐라는 얘기죠. 누가 이적 시장을 처리를 했느냐. 누가 리오넬 메시를 위해 싸웠느냐. 누가 예산 삭감을 단행했느냐. 그리고 누가 클럽 선수들의 연봉 조정을 처리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본인의 어떤 공인하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포함한 그 이사회가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위시로 한 그게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봐봐. 새 코치 찾은 거 저 인정합니다. 아니 그 새 코치 찾은 거 인정할 게 아닌 게 그래 찾긴 찾았어. 야 누구도 찾을 수 있어. 나도 찾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적임자를 데려왔냐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더 봐야 되고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팀의 레전드를 데려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선택입니다만 쿠만 데려온다고 그랬을 때 꽤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세팅 경질 과정이랑 맞물려서 그게 좀 압박자가 있었죠. 그래 그것도 나는 아주 되게 스무스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만족을 최대한 이 보장하는 선택도 아니었다고 보고 그다음 뭐 이적 시장 잘했냐? 네, 그러니까. 잘 못했지. 네, 메시를 위해 싸웠을 메시를 위해서? 이게 메시랑 싸웠지. 이게 제일 에바 세바라는 거예요. 메시 이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선 존나 세게 넘었고. 예산 삭감은 네가 이종료로 까지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가 저기 팀을 운영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연봉 조정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리고 누가 있었어도 해야 되는 거야. 아 당연하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 연봉 삭감 해가지고 이거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빡치는 부분이고 두 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유로피언 슈퍼리그 지속적으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르토메우가 이 유로피언 슈퍼리그 바르셀로나 가입을 승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가 뭔데? 그러니까 어쨌든 회장이었잖아요. 있는 동안에 자기 할 만한 거 하고 다 나간 거네. 물론 차기 회장도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빅클럽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뭐 이제 축구팬 입장에서는 정말 수준 높은 어떻게 보면 이 리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걸 하는 건 결국에는 이거 돈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회장이 오더라도 이 슈퍼리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이 정도의 메가 클럽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뭐 근데 이거 뭐 회장이었을 때 한 거니까 뭐 그건 그런데 하여튼 다 꼴 보기 싫으네요. 네, 이 슈퍼리그 가입 승인이 다음 이사회에도 유효해요. 그대로 가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게 진짜로 통과가 되는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유로피언 슈퍼리그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뭐 여기 이렇게 딱 띄워진 대로 이 정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몇 다른 얘기들에서 좀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로피언 슈퍼리그 참가에 대해서 이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 있죠. 예. 네, 라리가 회장이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를 보였는데 바르셀로나의 파멸이 될 이 상상 속의 경쟁에 합류하는 것은 축구 산업에 대한 바르토메오의 무지를 확인시켜준다.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 많은 실수를 범한 회장에게는 슬픈 마무리다. 성공은 MSN이 거둔 거고요. 바르토메오는 실패만 거듭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테바스 이 사람도 이거 진짜 많이 털어. 테바스? 이 새끼 장난 아니에요. 리가 회장 치고나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세리아 뭐 칼치오 회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잉글랜드 저기 프리미어리그 쪽 뭐 이렇게 말 많이 안 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리그 뭐 회장 이름 알아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하비에르 테바스는 말이 많이 나와. 알아요. 사람이 이름이 이제 인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심 딱 봤을 때 이름이 익숙하다? 그래. 근데 저는 이런 회장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이 많어. 어쨌든 테바스가 뭐 이런 어조를 세웠고. 네. 이 바르토메오 재임 중에 바르셀로나 성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첫 시즌에는 그러니까 2014년 1월 23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13-14 시즌에 이제 부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때 이 부임도 사실 로셀이 갑자기 그거 되면서 이 사람 그렇죠, 축구 담당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니야. 쪽에 이제 있다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는 14-15 시즌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 시즌에 트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임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더블을 했어요. 리그랑 코파델레이를. 물론 챔스는 8강에서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트로피는 들다가 지난 시즌에 결정적으로 무관을 한 게 좀 결정타가 됐죠. 그렇지. 리그 2위.
챔스 8강 코파델레이도 빌바오한테 져서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또 이 코파델레이 9강컵은 바르셀로나 아니에요. 근데 최다 우승팀이니까. 그래. 근데 거기에서 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고 이를테면 뭐 발렌시아한테 져서 준우승했죠. 준우승했다거나 마르셀리노의 마지막 유산.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때는 이제 발베르데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로마, 리버풀로 이어지는 챔피언스리그 대참사도 여기 계속 바르토메우 기간 안에 있었던 거고. 그때가 그 8884 시절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잠깐 앞으로 바르셀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바르토메우 삽질 영상에서 바르셀로나의 차기 회장 후보에 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폰트, 빅터 폰트. 네. 빅토르 폰트랑 주안 라포르타. 옛날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포르타예요. 네. 이 두 명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된 상태인데 폰트보다는 뭐 여전히 라포르타 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고 제가 트위터에 라포르타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팬들이 좀 반기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현지 팬들 같은 경우는 이 주안 라포르타가 이 바르토메우 사임이 오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재건할 시간이 왔다. 비스카 엘 바르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 뭐 많은 걸 한 건 없죠. 이 바르토메우 경질에 있어서. 뭐 어디서 어떻게 물밑 작업을 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가 어찌됐건 회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여론몰이의 의도성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들은 있어요. 정치인이야. 네, 그렇죠. 진짜 여기는 그냥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 시켈 로드리게스라고 기자 있죠. 카데나세르 이제 기자인데 새 의장 선거가 오는 2021년 1월 9일, 1월 10일 이때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1월 초인데.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팬들이 저도 그렇고 궁금할 거는 역시 쿠만이 이미 바르토메우의 어떤 원래 이렇게 중도에 사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재임 기간이. 그래서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 이어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중도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러면 나는 쿠만 어떻게든 이번 시즌 끝나면 나가리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 진짜 극단적으로 중도에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워낙 이 클럽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시즌 말미에는 갈릴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그리고 바르토메우가 나가면 메시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 계약이 어떻게 연장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현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바르토메우가 사임을 하긴 했는데 메시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이 빅토르 폰트가 이 사비랑 되게 친하대요. 샤비 헤르난데스. 그래서 이 빅토르 폰트가 만약에 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사비 헤르난데스가 무조건 차기 감독 1순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부 현지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쿠만이 우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자르고 그 사비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떤가요?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맨시티 나겔스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펩 컴백. 저는 바르토메우가 나가면 펩도 바르셀로나에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맨시티가 펩을 뭐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펩의 성적이 안 좋아도 펩을 자르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야. 경질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장 펩을 자른다고 해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될 텐데. 그 누구를 데려올 거? 나겔스만도 라이프치히랑 당장 이렇게 뭐 아마 조금 더 여기서. 아마도 나겔스만은 더 큰 무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감독이긴 합니다만 당장 2, 3년은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어디 뭐 동네 총수 클럽이 아니에요. 지금 1위야. 네. 우승 가능성이 있는 클럽인데. 지금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보다 더 잘하는 클럽에 황희찬이 지금 있다. 그래. 뭐 요즘 토트넘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네. 뭐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직접 이겼잖아. 라이프치히가 뭐 정말 완승을 거뒀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이제 회장이 떠났고 이 다음 회장 선거는 이제 1월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뭐 이제 임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의 폭로 이런 것도 중간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든지. 그래. 그래서 상당히 이 사임 이후에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르토메우의 행보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진구 빠이빠이. 새끼야 다신 보지 말자.
난 바르셀로나 팬도 아닌데.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바르셀로나 팬이냐고. 아니 메시 그 하면서 좀 짜증나더라. 꺼져 이 새끼야.